안녕하세요. 비법수다의 전유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통상임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그 중에서 5가지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바뀐 통상임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다시 한 번만 짚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하고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고정성이라는 기준이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죠. 자세한 설명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바뀐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5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연 1회에 그해 실적에 따라 받는 성과급 같은 것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로자의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 성과나 평가 결과를 충족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뭐가 있냐면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근로자한테 20만 원은 기본으로 지급을 하되 개인 실적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연 1회 성과급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 금액이 20만 원이잖아요. 그 20만 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매년 설 추석에 지급하는 명절수당, 학예휴가비, 가족수당 같은 것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임금이란 것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기 때문에 설 추석 떡값이나 학예휴가비, 가족수당 같은 게 임금이냐라는 것 자체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명확한 건 뭐냐면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개별 근로계약서에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라고 한다면 설 추석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수당, 학예휴가비, 가족수당 전부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지급해왔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살펴보시긴 해야 돼요. 뭐냐면 가족수당이 실제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예컨대 배우자가 있다면 5만 원, 자녀가 있다면 한 명당 3만 원, 이런 식으로 실제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가족수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한테 월 10만 원씩 다 지급되고 있었고 수당 이름만 가족수당이었다라고 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상여금을 명절에만 주는데 그렇다면 명절에 있는 당월급여에만 통상임금이 반영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설날에 120만 원 받고요. 추석에 120만 원을 받아서 연간 총액으로 봤을 때 24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즉 240만 원을 12로 나누면 20만 원이 나오잖아요. 즉 매월의 통상임금이 20만 원씩 상향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당월급여에만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는 뭐가 있었냐면요. 저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로 변화되는 점은 없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포괄임금제 안에 임금 구성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어떤 회사는 기본급, 포괄 연장 근로수당, 포괄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만을 넣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기본급, 포괄 연장 근로수당, 포괄 휴일 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다 포함시켜 놓고 식대와 교통비의 경우에는 재직자 또는 근로일수 조건을 걸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다음에 포괄 연장 근로수당, 포괄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대법 판례로 식대와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산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기본급만을 가지고 포괄 연장근로수당, 포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했다면 앞으로는 기본급에다가 식대,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야 되고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포괄 연장근로수당, 포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포괄되어 있는 수당이 올라가야 되겠죠. 5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거였는데 통상임금이라는 건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한다는 것이 제일 큰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정근로와는 상관없는 수당의 경우에는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가능하거든요. 때문에 제조업이라든가 운전업 하시는 경우에는 무사고 수당, 즉 한 달 동안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하는 무사고 수당을 신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수당은 소정근로와는 관련 없이 사고가 나지 않으면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우리 회사가 연장근로가 많은 회사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 월 7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 시간의 근로수당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 빼고 그 이외에 연장 근로 했으니까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시간의 근로 격려 수당을 신설할게 해서 그 수당을 신설해버리면 연장 근로는 소정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기존에 만근수당이라던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 재직자 조건을 건 식대라든가 교통비를 지급해왔던 회사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에서 수당의 이름을 바꿔서 방금 말씀드린 무사고수당, 시간의 근로 격려수당 이렇게 바꿔버리면 여전히 지급 총액은 똑같아지는데 통상임금에서 또 여전히 제외될 수 있는 거죠. 또한 개인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실적급의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설명드렸죠. 통상임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에서 정기적으로 주던 상여금 있잖아요. 이 정기적으로 주던 상여금을 개인 실적이나 또는 개인 평가에 따른 실적급으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역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물론 정기적으로 주던 상여금을 개인 실적에 따라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개인 실적이 낮으면 기존에 받던 정기 상여금에서 적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이 경우에는 임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향후에 정기 상여금은 동결시켜버리고 매년 아무래도 임금은 상승하잖아요. 그 추가 임금 상승분을 실적급으로 도입을 해서 통상임금에는 제외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5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통상임금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통상임금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 시간이 날 때마다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아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동법 관련된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신청,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유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댓글 또는 소개글에 제가 상담 링크 남겨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당해고부터 직장 내 괴롭힘까지 꼼꼼하게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